두 분은 어떻게 처음에 근무연 때문에 알게 되셨나요? 사실은 우리 그 선배님을 처음 뵌 게 전 정확하게 기억이 되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안전기획부였고요. 안기부. 역사책 갑자기 확 소름이 약간. 그때만 해도 좀 셌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제 세곡동 청사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남산 청사가 있었고, 남산. 그다음에 이문동에 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그 의원님께서 당시 이제 그 안기부 인사처의 인사팀에 계셨고, 저도 그때 이문동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한 30여 년 전에 청년 우리 김병기 선배를 봤던 기억이 지금도 아주 명령이 나죠. 오래된 인연이시군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한 30년. 제가 선발했다니까요. 선발했다. 진짜 선발했다니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별로 안 믿습니다. 스카우트였는데. 저희 행정요원이 블랙요원을 갖다가 뭐 얘네들도 제가 다 선발한 거예요. 그런 거죠. 근데 지금 더 잘 나갑니다, 정말. 짜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인사 좀 드려도 될까요? 그거 조금 이따 할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인사도 못 드려요. 가만히 있어봐요. 그럼 그 한 30여 년 지켜본 선배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실은 뭐 같은 부서에 근무했거나 같이 일을 해본 건 아니고 항상 멀리서 지켜봤고요. 또 더구나 제가 주로 해외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해외 나갔다 오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 계시고 해외 나갔다 오시면 이런 모습으로 변해 계셔서 사실은 조금 그 꼼꼼하게 서로 마주보고 이해하는 거는 제가 차장이 된 이후에 공식적으로 정보위를 하면서 그때 사실은 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뭐 하여튼 그래도 30년 동안 서로 쭉 지켜봤다. 어떤 분이라고 그러니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할까 싶은데 아무래도 그때 그 이문동 청사에서 인사팀에서 뵀던 그 인상이 아직도 크게 남아요. 근데 그럼 그때 어떤 느낌으로 기억이 나냐 하면 저는 그 원에 계실 때의 느낌이 그 입시 지도를 해주시는 고3 담임 선생님 같은 느낌이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국정원이 이름은 하나지만 뭐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부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난이도는 대단히 높은 직장이다 보니까 원에 들어와서 잘 적응을 못하는 신입 직원들도 많고 또 부서 내에서 또 선후배 간의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또 나는 왜 이렇게 승진이 안 될까 이렇게 고민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럴 때마다 당시 안기부만 하더라도 약간 군대식이라 상하관계 약간 경직되고 선배들이 좀 어려웠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김병희 선배님께서 제가 기억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 다 들어주시고 너는 요번에 이렇게 해서 참고 요 다음번에 뭐 연수를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아니 넌 이게 문제니까 이런 건 너 좀 고쳐야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상담해 주시는 굉장히 그 후배들을 아껴주시는 선배님이셨다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 언론에 도배되는 건 역시 이제 아드님 문제인데 이게 전혀 문제가 있는 인사가 아니고 오히려 그 정치적으로 이게 부당함을 받은 건데 사실은. 뭐 저보다 홍 차장이 혹시 알고 있는 거 있으면 뭐. 그렇죠. 이렇게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 좀 이렇게 설명해주고 싶어도 사실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또 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니까. 당시 2014년부터 16년까지는 제가 원에 있었으니까 뭐 직접 인사 업무를 담당해서가 아니라 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니까 어깨는 봤죠. 근데 이제 저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좀 설명하고 싶어 하면 전 팩트하고 그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로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팩트는 그냥 들리고 보는 것만이 팩트가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실을 이해하려고 하면 그 배경과 그 전후 맥락을 좀 이해해야 그 사안의 어떤 진실성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 배경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를 좀 이미 많이 설명도 하시고 알고들 계시니까 첫 번째는 우리 그 김병기 의원님 관련된 부분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에서 어떻게 나오시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세요. 아마 국정원에 계시다가 정치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김병기 의원님께서 DJ 정부 때는 그 인수위에 나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인사처장을 하셨거든요. 그럼 당시로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보직에서 그 일을 잘하는 잘 나가는 간부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저희 국정원이 한 가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정권이나 정부가 바뀌면 항상 부침이 있는데 이제 MB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마 우리 그 선배님한테 어려움이 닥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너 그동안 꽃길만 걸었지. 그래 얼마나 잘했나 보자.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조성된 이후에 얼마 안 있어서 우리 선배님이 중징계로 해임돼서 회사에서 사실은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이후에 이제 우리 김병기 선배님의 어떤 그 내공이나 뚝심이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제 행정소송이나 도청으로 다 승소하셔서 무혐의, 무죄, 사실무근으로 이제 명예를 회복하시죠. 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직 판결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복직보다는 이제 새로운 길을 선택하신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무리 그 안 시켜줬습니다. 애정이 있는 곳이라도 이제 그런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아무리 고향이라도 이제 국정원에 대한 그 애증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부친이신 그 김병기 의원님 마음속에 이런 부분에 있어야 옹의가 있다는 부분 하나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뭐 이미들 뭐 알고 말씀들 하셨습니다만 2014년 얘기인데 필기 시험 잘 봤잖아요. 예. 네. 뭐 신체 검사나 체력 검증도 잘 통과했고, 근데 신원조회 문제인데 신원조회는 사실 국정원에서는 신원조회는 이 사람이 정말 큰 전과가 있다거나 예. 아니면 또 기관의 특성상 대공이나 예. 또는 해외 연계 같은 부분에 대해 특이한 부분이 있는가를 보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그 아드님이 시험 봐서 들어오셨을 때 기무사 장교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육군에서 장교로 임용할 때 신원조사랍니다. 예. 또 기무사가 이제 군내에 있어서의 정보기관이니까 기무사에 들어가는 장교들에 대해서는 그 재검사를 하거든요. 뭐 더 하겠죠, 당연히. 그럼 일단은 군에서 이미 신원조회가 다 돼서 현역 장교가 국정원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다는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죠. 더구나 이제 국가가 아니나 이런 걸 보더라도 이제 한 분은 국가정보원의 전직 고위 간부시고 아드님은 기무사라고 하는 군에 있는 특수기관에서의 장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이 받아들이지 못할 만큼의 사람이라는 판단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본인이나 아니면 부모님 입장에서 그 부분에서 좀 의무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당연한 거고. 예. 문제가 있다면 방금 기무사 근무도 못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김병기 의원께서 회사를 나가는 과정에 어떤 그런 나쁜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나 때문에 이런 건가? 또 더구나 2014년이면은 이제 MB 때하고 박근혜 정부로 바뀌는 보수 정권의 한참 그 핵심적인 시기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충분히 본인과 또 학부형인 부모님들께서는 크게 오해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좀 문제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가 국정원이 명쾌하게 해명했다라는 얘기를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김병기 의원님이 국정원을 떠났을 때 또 아드님이 처음에 시험 봤을 때 이런 몇 가지들을 이렇게 과거의 배경이 있었구나를 이해한 상태에서 보면 조금 좀 사실이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녹취록인데 네. 이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뭐 의혹이 있었다 이 정도는 뭐 취재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럼 녹취록이 왔다고 하면 혹시 이거 국정원 내부 소스 아니냐. 유출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집권 여당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후보로 출마한 사람한테 이 내부 소스가 나왔다고 하면 이건 국정원이 또 정치 개입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홍 차장 같은 분이 사실 겨우 막아놓은 거거든요. 겨우 진짜 근데 그거를 보통 분들이 이해를 갖다가 좀 제가 돕기 위해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게 말이 쉽지 국정원 내 그 상하관계에서는 불가능한 조직 특성상 진짜 불가능한 그러니까 처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처음이었을 거. 근데 그 겨우 막아놔서 지금 그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국정원의 얘기가 잘 안 나오는 거는 그럼 오로지 홍 차장이 막은 겁니다. 뭐 여기 계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뭐 얘기를 갖다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단지 그런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이 녹취록이나 뭐 청원서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를 떠나서 거기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제한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출이 됐다 그러면 현역에서 유출되면 더 큰일 난 거고요. 네. 아니면 전직하는 애들이 언젠가는 써먹으려고 이거 가지고 나갔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자료 유출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야 너 이런 게 그 사실관계가 이러면 나쁜 거잖아. 오케이.
그거와 변론으로 이 유출 경위 왜냐하면 이 자료를 가지고 나왔을 정도면요 상당히 예민한 자료를 갖고 나갔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 자료만 가지고 간 게 아니고 예, 다른 그렇죠. 자료에 접근 권한도 있으니까. 상당히 네. 예민한 자료를 가지고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 그다음에 팩트 플러스 알파를 말씀드렸다고 싶다는데 그 팩트 플러스 알파를 좀 말씀드릴게요. 네. 어차피 지금 녹취가 나왔으니까. 근데 시험 본 시기가 201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다음에 녹취가 나온 시간이 2016년이잖아요. 예. 네. 근데 그게 지금 시간으로 따지면 10여 년이 넘고 그렇죠. 2016만 해도 9년인데 저는 정말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타이밍 맞춰서 이런 부분이 공개된다는 부분이 사실은 우연이라기보다는 그렇죠. 뭐 기적 같은 우연이죠. 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마음이 많이 남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디서 나온 건가. 물론 일단 국정원의 기조일장 관련된 부분이니까 국정원도 나름대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이현수 실장이 그때 그 특활비 문제로 검찰 조사도 받고 여러 가지로 뭐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확실히 이게 어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대선의 시대 정신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사는 사회에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억울한 사람 만들지 않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뭔가 새로운 부분들을 갈구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도 안 되고 또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부분이고 방금 제가 배경을 말씀드린 대로 사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이런 부분의 이슈가 여러 번 나와서 검토가 되고 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이 지금 다시 어떤 특별한 시기에 우리 김병기 의원님에게 불리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안타까운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드님 얘기를 아버님이 할 수는 없을 테고 네네. 그 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아드님이 제 산하에 있었습니다. 차장 산하에. 네. 근데 너 그렇게 매몰차니 싶을지 모르지만 전 그때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선배님 멀리서 보는 비슷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제가 우크라이나 출장 때 데려갔습니다. 네. 네. 근데 우크라이나에 그 출장 갈 때 그 아드님을 데려가니까 뭐 그게 뭐 특별한 배려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제가 우크라이나 2번 갔었는데 그냥 비행기 타고 쭉 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폴란드까지 가서 폴란드 국경까지 가서 이제 계속 공습이 있으니까 그 열차에 불을 하나도 켜지 않은 네. 네. 새카만 밤에 새카만 열차가 한 15시간 정도 키우로 달려갑니다. 두 번째 갈 때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그 포장이 안 된 도로를 이제 방탄차를 타고 한 15시간 들어가는데 그 방탄대 특징이 쿠션이 안 되더만요. 네. 그죠. 에어서스가 없죠. 예. 저 갔다 와서 그 한의원 가서 침 맞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키우에 있을 때도 그 상당히 안전 지역에 이제 숙소가 마련된 데 불구하고 드론들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드론이 저렇게 쾅쾅 터지는 게 보여요. 상당히 가까이 안 떨어지니까 좀 멀리서 구경 삼아 보긴 했지만, 근데 그 아마 직원들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가면 해외 부서에 있는 직원, 네. 아니면 북한 애들이 그쪽으로 이제 파병하는 부분이니까 이제 북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표단을 꾸려야 되는데 직원들의 시각하고 차장의 시각에 이런 부분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현상적으로 뭐 해외 관련된 업무나 대북 관련된 업무도 해야 되지만 틀림없이 정전이 된다, 휴전이 된다, 시간의 문제다. 이번에 직접 현장에 갈 때 재건 시장의 규모가 얼마큼일까? 우리 기업이 간다면 어떤 기업이 진출할 네. 수 있을까? 네. 그쪽에 뭐 미네랄이 많고 광산물이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떤 거를 트레이드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될까? 예. 이런 거 일찍부터 조사해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그래서 해외 부서나 대역 부서가 아닌 이제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부서에 재건 관련된 부분이니까 건설이나 금융 아니면 광산 관련된 부분에 있어 그런 전문가들 팀을 한번 좀 데려가는데 마침 그 팀이 한 명으로 왔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갔다 온 부분인데 아마 이제 직원들 입장에서는 경제팀이 왜 갑자기 여기 그 우크라이나까지 따라와? 뭐 홍 차장이 저 친구를 각별히 생각해서야 뭐 이렇게 뭐 생각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 차장님은 어쨌든 오랫동안 국정원에 근무하셨는데 마지막에 뭐 진짜 뭐 이런 내란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제 안 좋게 이제 나오시게 됐습니다. 그 새로운 정부의 국정원에 혹시 바라는 게 있을까요?
나를 써라 뭐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김병기 의원님도 원에도 계셨고 정보 활동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원에 대한 애정이 크시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일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젊음을 봐줬으니까 애정이 크죠. 근데 제가 그 국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 기구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관이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하지만 짧게 얘기하면 국정원이 24시간 불이 안 꺼지는 기관이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쭉 근무할 때는 그래 왔었거든요. 그런데 뭐 어느 정부에서는 나름대로 어떤 그 신뢰, 아니 나름대로 어떤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국정원도 뭔가 니즈가 있고 요구가 있어야 뭔가 이렇게 막 움직여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잠재력이 있고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역량들을 보유하고 있는 요원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건 국가 이익, 국민을 위해서 또 대통령께서도 국가 정책을 위해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많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아마 직원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지켜봤던 오랜 국정원은 24시간 세계의 모든 곳, 사이버의 모든 것, 최근에는 우주까지도 잠들지 않고 마치 우리가 잠들 때 몸은 잠들어도 뇌는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그런 국정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정을 이렇게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한번 바람이 있습니다. 아니 좀 서운함은 없으세요? 국정원에 대한? 서운함. 네. 제가 조금 슬픈 얘기 하나 할까요? 예. 네. 예전에 아이리스라는 드라마 이병헌 씨 나왔던. 그래서 요즘도 그 나를 잊지 말아요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음률이 나오면 요즘에도 울컥해요. 그런데 그 내용의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목숨을 건 현장 요원을 내치는 내용이죠. 실세 본부간부가 내치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아이리스만 그런 게 아니고 CIA 영화에도 보면 리크루트 같은 거 보면 영화 결말이 비슷해요. 조직이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근데 영화 시나리오는 그 재밌으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김병기 의원이 회사를 떠날 때나 또 제가 회사를 떠날 때나 뭔가 마음에 옹의가 있게 떠날 것 같아요. 어쩌면 저도 김 의원님도 평생 정을 바친 국정원에 대해서 참 애정이 큰데 근데 이 국정이 좀 매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깝네요. 그런데 이 또한 뭐 운명이겠죠.